상관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관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명목이라고 된 영역하고 순서라고 된 영역, 명목대 구간 척도라고 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영역이 척도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목 척도 수준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할 계수라든가 파이 및 크레이머의 V, 람다, 불확실성 계수를 사용을 해서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는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두 변수가 모두 명목 척도인 경우, 그랬을 때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면 람다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두 변수가 모두 순서 척도 이상인 경우, 순서 척도 이상이란 얘기는 서열 척도, 순서를 가지고 있는 1등, 2등, 3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열 척도,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서 척도 이상인 경우에는 감마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봐야 될 부분이 분할 계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분할 계수 같은 경우에는 카이 제곱을 기초로 하는 연관성 척도이긴 한데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것, 그걸 갖다가 분할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에 가까이 나타난 경우에 분할 계수 값이 1인 경우에는 관련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0.4 정도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효과가 크다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있는 파이 및 크레머의 V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차표, 2 곱하기 2 교차표 있죠. 자, 그런 경우에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크레머의 V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교차표 외의 교차표, 자, 그 교차표에 있어서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크레머의 V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4의 교차표인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4 곱하기 5 교차표인 경우에는 4를 기준으로 크레머의 V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작은 값, 그 작은 값을 기준으로 교차표를 본다는 게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평가 기준표가 있죠. 크레머의 V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크레머의 평가 기준표를 보고 나온 값이 효과의 크기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게 크레머의 V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독립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측 오류의 감소 비율까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 람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0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성 계수 같은 경우에는 한 변수의 값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다른 변수 값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불확실성 계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부분이 명목 척도에 있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순서 척도 부분. 그래서 순서 척도 부분에 있어서는 두 변수가 모두 순서 척도인 경우 연관성이 어느 정도 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없는지, 즉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음의 연관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절대값으로 봤을 때 절대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감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가 모두 순서 척도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소모의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마를 갖다가 비대칭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켄달의 타우비 같은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척도이죠. 그래서 타우 B라든가 타우 C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에 있어서의 비모수적인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비모수적이란 얘기는 모집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이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캔달의 타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번에는 명목대 구간 척도를 볼 텐데요. 명목대 구간 척도라는 것은 변수가 각각 명목 척도와 구간 척도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목 척도가 열이고 행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에타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이거나 구간 척도이면 에타 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타 있는 부분을 보자면 이 카파 같은 경우에는 정방행렬인 경우죠. 행과 열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죠. 행과 영이 같은 경우에 교차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카파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자, 위험도라고 된 이 부분은 2 곱하기 2표인 경우, 교차표가 행도 2개, 열도 2개인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 상대적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 결과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 위험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MC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가 사전에 측정을 한번 하고 사후에 조사를 또 한 번 더 한 경우, 그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변화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 같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약의 효과를 측정했을 때 약의 효과를 주기 전에 값하고 약의 효과를 준 다음에 값을 측정했을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MC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체크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닫아주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셀이라고 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이라고 된 지금 보이는 이 대화상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표에서 셀에 각각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측 빈도, 기대 빈도, 그런 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는 케이스의 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백분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행 변수에 따른 열 변수의 패턴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백분율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잔차라고 된 영역 있죠. 이 잔차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한 값을 알고자 할 때 잔차 영역에 있는 통계량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잔차 표준화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잔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잔차라는 게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자,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범 안에 표준화된 잔차를 계산하는 게 표준화 부분입니다. 자, 수정된 표준화 혹은 조정된 표준화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계산한 이 하범 안에 표준화된 잔차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수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조정된 표준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비표준화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형식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통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형식 부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행의 순서를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텝 4라고 된 이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변호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원 코드에 대해서 입력된 부분이고요. 자, 값에 있어서는 그대로 숫자로 입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별이라고 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이 F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이고요. M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남자인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종이라고 된 부분을 보면 직종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사무직, 2인 경우에는 관리직, 3인 경우에는 경영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